다음 3부는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민주시민교육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과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잘 쓰여지고 있는가, 그런 교육이 이어지고 있는가, 그럼 그게 정확히 무엇인가 등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민주시민교육, 뭔가 다들 중요하다고는 얘기하는데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그러니까 1부, 2부 때 좀 중간중간 나왔던 그런 시민들이 계속 스스로 수준을 높이고 계속 뭐 인간성을 또 잃지 않고 뭐 그러기 위한 교육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참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막 얘기해서 데모크라시가 원래는 이즘이 아닌데 우리가 이즘으로 번역하면서 막 이제 이상하게 돼버렸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자유민주주의는 이제 이른바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자유시장 경제에 입각한 사회 체제하고 정치적 민주주의를 결합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보통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네. 자, 자본주의의 대립 단어는 뭘까요? 자본주의의 대립은 공산주의. 그럴까요? 민주주의의 대립 단어는 뭘까요? 그 엘리트주의. 그렇죠. 엘리트주의, 네. 군주주의 그렇죠. 네. 이제 우리 세대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학교에서.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와 구별되는 단어냐면 애초에 이 단어를 번역할 때 그래서 단어 번역에서 민주주의도 얘기를 했지만 캐피탈리즘을 자본주의로 번역했어요. 돈이 근본이 되는 세계관이잖아. 네. 이게 반대되는 게 뭐겠어? 인본주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본주의적 세계관 얘기하면 인간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놓고 볼 때 자본주의는 돈이 먼저라고 보는 것이고 인본주의는 인간이 먼저라고 보는 거예요. 두 개가 그렇게 대립하는 거거든. 자, 여기서 보자고요. 내가 한가운데 서 있어. 양쪽에 저수지에 저쪽에는 돈 보따리가 빠져 있고 사람이 빠져 있어. 뭐 건질래? 인간을. 건져야죠. 네. 근데 그렇게 되나? 현실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 이게 자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차이예요. 저기 돈가방이 저기 물에 가라앉으려고 할 때 그거 먼저 가서 건질 거냐 여기서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질 거냐라고 물었을 때 이게 정당하다고 가르치는 게 자본주의라고. 그래서 인간을 구한다는 사람들을 위선자로 만드는 거구나. 그렇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개념 자체가 이제 혼돈스러운 거죠. 자본주의와 인본주의를 헷갈리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원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민주주의는 아까 얘기했던 엘리트주의나 군주주의에 대립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이제 가르침들이 굉장히 오래돼 왔었죠. 민주시민 교육은 뭐냐 이제 다시 넘어가 봅시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가 제대로 안 잡혀 있어요.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시킨 적도 없고 가르쳐 본 적도 없어요. 다시 한번 다른 걸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의 교육이 얼마나 허술하고 엉터리.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느끼는 게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국민교육원장 정말 열심히 외웠어요. 안 외웠으면 집에 못 갔으니까. 외울 때까지 학교 잡아뒀으니까.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운운하면서. 근데 헌법 전문은 외워본 적이 없어.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 국민교육원장에. 법적인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박정희 시대에는 이 국민교육원장이 너무 이제 권위주의적이고 헌법 가치에 위배된다고 해서 민주적 가치를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서 보면은 뭐 조상의 빛난 오늘에 대해서 근면자조 협동에다가 이런 것만 얘기하지 헌법적 가치를 안 얘기해요. 사람다움에 사람들끼리의 연대해야 될 가치를 얘기를 하지 않아요. 국민교육원장에서는 그랬어요. 우리 헌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재헌헌법은 이건 이승만 혼이 만든 게 아니니까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 참여해서 만든 거니까 이게 3.1운동의 기본 정신을 안 담을 수가 없었어요. 유구한 역사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그 재헌헌법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선포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권고히 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3.1운동의 가치이자 제3세계 민족운동의 공통가치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네. 정의, 인도, 동포회. 동포회는 사전에 치면 영어로 번역이 안 나와. 영어 번역문은 동포회는 브라더리후드예요. 형제와 같이 돼요. 그리고 박애와 같은 뜻이에요. 자, 우리 프랑스 혁명의 3대 이상 자유, 평등, 박애는 알아. 근데 우리 3.1운동의 3대 이상 정의, 인도, 동포회는 모르는 거예요. 헌법 전문에 분명히 새겨져 있고 지금도 들어가 있고 대한민국 헌정사 이래 제50 헌법을 제외하고는 모든 헌법에 정의, 인도와 동포회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는 규절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안 가르쳐. 헌법인데도.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헌법 전문을 안 배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왜 안 가르쳤느냐? 나는 이른바 민주정권 시절에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강조가 없었다는데 막 화가 나.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좀 놓고 봅시다. 2019년에 이른바 우리 대법원에서 이제 일본 전범기업의 징용 노동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남아있다고 판결을 했어요.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무역 제재를 시작했죠. 수출 규제를 시작했어요. 그때 막 이제 시끄러워졌죠. 당시 조선일보 칼럼의 제목이 아직도 생생해. 뭐가 실렸냐면 칼럼 제목으로 자존보다 생존이 먼저다라고 실렸어요. 일본에 대해서 자존심 내세우다가 우리 먹고 살 길 끊긴다. 자존심이 뭐가 중요하냐? 사는 게 중요하지. 이거 우리 상식이에요, 이 시대. 상식 아니에요? 직장인들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그런 거야. 상사한테 억울한 일 당하고 부당한 짓이 당하고 부당한 일 당했을 때 자존심 상해 때려칠까 그러면 주변에서 다 말리면서 하는 소리가 그거야. 그러니까 자존심이 반맥해주냐. 상식이야. 이 시대의 상식이 언제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이 관념 이걸 그대로 이제 가지고 사람들한테 던진 거지. 조선일보는 자존보다 생존이 먼저다. 상식이다. 먹고 살아야지. 뭐 일본에 굴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못 사나? 이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 말을 던졌어. 화두를 던졌어요. 근데 김희동립 선언서의 공약 3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금일 오인의 착오는 오늘 우리들의 이 행동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니 이렇게 들어가요. 순서가 중요해요. 정의, 인도, 생존, 존영. 생존보다 정의, 인도가 먼저야. 그러니까 그렇게 믿었으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게 믿었으니까 총칼 앞에서 맨손으로 만세를 부른 거지. 안 그렇겠어요? 생존이 중요하면 어떻게 거기서 총칼 앞에서 만세를 부르겠어? 죽는데. 독립운동이 어떻게 가능해? 생존이 가장 중요한데 자존보다 생존이 먼저라면 독립운동을 왜 해야 돼? 이 자존보다 생존이 먼저다라는 이 문구 자체는 우리 독립운동사 자체를 모욕하는 문구였어요. 무엇보다도 왜 정의, 인도, 생존, 존영 순으로 써놨냐면 정의와 인도가 없는 되게 짓밟힌 세상에서는 생존이 사람의 생존이 아니었거든. 식민지 노예의 삶이요 개돼지의 삶이었거든. 개돼지같이 사느니 차라리 사람으로 죽겠다고 하는 그런 정신이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정의, 인도를 생존 존영보다 앞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헌법을 만들 때 48년에 헌법을 만들 때 김희동립 선언서의 정의, 인도를 맨 앞에 둬서 정의, 인도, 동포회로서 우리는 단결한다고 써놓은 거예요. 이게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에요. 우리나라 현대사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하고. 근데 지난 2019년 3.1운동 100주년 행사 때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중요한 가치를 알리지는 않았어. 쓸데없는 소리는, 내가 볼 땐 쓸데없는 소리는 하고 있고. 이건 이제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의 보편 가치가 될 만해요. 프랑스 혁명의 보편 가치가 자유평등 방해였던 것처럼 정의와 인도다. 그리고 그 인도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것이. 이걸 좀 고민해야 돼요.
이제 첫 번째로는 네. 우리가 그동안의 교육 과정에서부터 민주주의의 가치, 핵심 가치, 그리고 이게 사람이 함께, 특히 민으로서 낮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수준을 높여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좀 공통의 합의점, 공통의 세계관, 공통의 의식 세계를 갖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진행되느냐를 반성해야 될 점인데, 이게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돼요. 사실은 좀 그랬어요. 4.19 나고 5.16 바로 터지고 나서 군사 독재가 시작이 됐고, 형식적으로 민정이양을 하고, 그리고 또 72년에 유신 선포하고, 그러니까 1인 독재, 아예 이제 대통령 선거 그 자체를 제도 자체를 없애버렸죠, 직선제 자체를. 네. 그리고 그 시대에 들어와 박정희 시대부터 좀 잊혀졌던, 사람들이 잘 얘기하지 않던 새로운 개념이 다시 소생하죠. 그게 민중이었어, 다시 민중. 왜냐하면 인민이라는 단어는 이미 좌익들이 쓴다고 해서 못 쓰게 돼버렸었고, 민중이라는 단어는 옛날부터 쓰는 단어니까 이걸로 이제 이 시대 그 정치의 주체로서 민중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민중이라는 말을 쓰면은 전두환 시대까지도 80년대까지도 불온 시대였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가거나 뭐 이런 이제 일을 자주 겪었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전히 민중의 개념은 옛날의 민의 개념하고 똑같았어요. 정치적으로 피지배계자, 경제적으로 이제 좀 피착주의 계층,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직접 노동하는 사람들, 그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이런 사람들을 이제 민중이라고 봤죠. 그리고 이들이 정치적으로 또는 지적으로 소외돼 있고, 그래서 무기력하거나 무능력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깨우치면 민주주의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게 민중교육론, 뭐 80년대 민중야학, 노동자교육, 농민교육, 농민야학 이런 활동들로 광범위하게 벌어졌었죠. 그리고 언론 자유를 되찾으면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주라니까 되찾으면 언론을 통해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이다라고 기대들을 했었죠. 네. 그리고 그런 기대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루어진 일이 87년 6월 항쟁이었어요. 아마도 그때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민중운동, 집단적 시위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다 일어났고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전두환 군사독재에게 그것도 굉장히 살인 정권이었죠. 박종철 고문치사, 이한열 무슨 최루탄 치사뿐만이 아니라 의문사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냥 멀쩡히 있다가 서울에서 실종돼가지고 부산 앞바다에서 시체로 떠오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그야말로 살인 정권이었지. 선거문 정권이기도 하고. 거기에 맞서서 피를 흘려가면서 사람이 죽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일단 항복선언을 받았어요. 형식상 직선제 수용, 그 다음에 언론자유 보장, 뭐 헌법 개정 이런 이제 노태우의 6.25 선언 약속을 받았죠. 그리고 그해 겨울에 불과 6개월 만에 선거에서 전두환군 마찬가지로 함께 광주 학살의 원흉이고 군사 쿠데타의 원흉인 노태우가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예를 들어 구로구청 선거 부정 사건에 대한 의혹 사건이 있었지만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36% 지지율로 또 당선이 돼요. 뭐가 문제지? 물론 이제 야권이 분열되어 있었다고 하는, 단일화되지 못했다고 하는, 그래서 둘을 합치면 50%가 훨씬 넘는 지지율이 나왔지만 어쨌든 간에 민주주의 다수결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군사독재와 싸워서 얻은 민주주의인데 그걸 다시 군사독재 후예한테 정권을 바쳤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왜 그랬을까? 그렇게 민중교육, 언론자유 그런 얘기들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왜 사람들은 안정이냐 혼란이냐라는 구호에 그렇게 쉽게 넘어갔을까?
아니면 우리가 남이가라는 거에 이렇게 쉽게 넘어갔을까? 이거 고민거리죠. 현대 정치, 지금 정치 고민의 시작을 거기서 이제 알려준 것이기도 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게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뤄야 될 주제가 아닐까 싶어서 3부는 이걸로 하죠.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이른바 이제 민중과 중산층의 분리 현상이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걸쳐 나타났던 것이고, 그 1단계 이제 그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87년 노태우 당선이었어요.